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 강의하는 이태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프라인에서 지금 학원에서 강의할 때는 여러분과 같이 물어보면서 강의의 방향을 잡아줬는데 여기는 스튜디오 강의니까 제가 강의 방향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직접적으로 말할게요. 저는 절대 학문적 내용도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적 내용도 강의하지 않아요. 오로지 시험용으로서만 강의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강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른 선생님하고 같이 비교해서 볼 때 다른 선생님들은 칠판에다가 막 많이 적어서 원맨쇼 강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원맨쇼 강의 않겠습니다. 요새 강의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과 같이 호흡하기 위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그 교재에 대한 내용이 이런 내용의 뜻이다 라고 또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법률에 대한 내용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다. 사회적 배경, 경제적 배경, 정치적 배경에서 나왔다.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알려주면서 거기에서 단어만 빼드립니다. 단어 빼드리고 그 단어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문제 푸시면 문제가 풀릴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서 강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교재 맨 첫 페이지 16페이지 봅시다. 16페이지에서 네모 1번 조세란 이렇게 나왔죠. 조세란. 이 조세에 대한 내용은 모든 세금을 말합니다. 그 모든 세금에 대한 뜻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 예습은 안 할 것 같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읽어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조세란 모든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서 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주어져. 그럼 세금을 징수하는 자는 국가일 수 있고 지자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징수권자란 말과 과세 주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과세 주체는 국가일 수 있고 지자체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고요. 이제 연결해 볼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하기 위해 그랬으니까 목적이죠.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옆에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여기서 어떻게 징수하겠다, 어땠을 때 징수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줘요. 과세 요건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그 밑에 용어적 내용으로서 설명됐으니까 과세 요건이 뭔가 봅시다. 1가로 과세 요건, 과세 요건이라 하면 그 밑에서 법률 조건으로서 과세 대상, 과세 객체, 그리고 과세 표준, 세율, 납세 의무자 요 네 개가 바로 과세 요건이에요. 이 말은 과세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과세 대상이라는 말은 세원체입니다. 그리고 세원천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적어진 단어가 그 세금의 세원천이에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 하면은 세자 앞에 적어진 게 취득. 이게 바로 취득세의 세원체입니다. 그럼 취득 행위를 갖췄다면 그게 바로 과세 요건으로서 과세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연결해 봐요. 연결해 볼 때 법에다가 세원을 정해놓고 세원을 충족한 모든 인격체에게 모든 인격체에 있으니까 개인 법인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란 말은 대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가 없이 부가란 말은 세금액을 정해서 알려준다, 부담을 지운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온 것이 부가의 뜻인데 여기서 아는 것은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세금액을 정해서 알려준다라는 것이 부가다. 그리고 징수란 말은 거두어 드린다. 그럼 이제 볼 때에 연결시키면 세원을 갖춘 자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액을 얼마인지 알려주고 그 세금을 거두어 드린다라는 내용이 바로 조세의 뜻이었어요. 이 조세의 뜻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는 않는데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 조세의 뜻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D에서 연결되는 D페이지 보시면은 D페이지에서 23페이지에서 챕터 2 해가지고 납세무 성립, 납세무 확정, 납세무 소멸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납세무 성립과 확정, 소멸에 대한 내용은 아주 문제가 잘 나온 쪽이에요. 문제가 잘 나온 쪽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해년마다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작년 경우는 납세무 소멸에서 한 문제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세의 뜻에 대한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칠판 보는데 국가에 대한 내용 조직체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용도 조직체예요. 그럼 이러한 조직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돈에 대한 내용을 국가, 지자체 스스로 조달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조달할 수 없으니까 그 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법에다가 각 세금마다 세원을 정해놓고 그 세원을 갖추었으면 그 세금을 현금으로 징수한다. 이게 바로 조세의 뜻이에요. 이 조세의 뜻에 의해서 흘러나온 것이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이 흘러나오죠.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서 납세의무 성립, 납세의무 확정, 납세의무 소멸 이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볼 때 성립에 대한 내용은 세원을 갖추었을 때 성립된다. 이렇게 나오져요. 이 말은 세원을 갖추었으면 그 세금을 징수할 준비하겠다는 뜻이에요. 성립의 뜻에 대한 내용은 세원을 갖추었을 때 성립된다 이렇게 나와주죠. 성립됐으면 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세 금액은 얼마다라고 알려주는 것, 그 알려주는 것이 바로 부가 그랬죠. 부가란 말은 세 금액을 정해서 알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금액을 정한다는 걸 보고 저희들은 확정 그래요. 제 문장에서 납세의무 확정 이 말이 나왔으면 이 확정이란 단어에 대한 내용은 세 금액을 산정한다 라는 내용으로서 알고 세 금액 산정해서 알려준다 했으니까 이 부가에 대한 내용과 확정은 연결된 내용이겠죠. 그리고 성립됐으면 세 금액을 얼마인지 정해놓고 그 금액을 거두어 드림으로써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이렇게 나오죠. 거두어 드린다 뜻이 뭘까요? 징수. 징수에 대한 내용은 거두어 드린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져요. 그래서 이 징수에 대한 내용은 소멸과 연결됐어요. 그래서 확정, 소멸에 대한 내용을 합치면은 부가, 징수, 방법 이렇게 나오죠. 모든 세금은 납세의무 성립되고 확정되고 납세의무 소멸됩니다. 이 내용이 전 세금이 다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이런 내용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출제자이었다면 조세의 뜻에 대해서 문제를 낼까요? 아니면은 전 세금이 갖춰주고 있는 성립과 확정, 소멸에 대해서 문제 낼까요? 당연히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아주 잘 나온 쪽이에요. 해년마다 한 문제씩 나옵니다. 작년 경우는 소멸에서 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전에 한 6 내지 7년 동안에는 납세의무 확정에서 문제가 나왔고요. 그 전에에서는 7년 동안 납세의무 성립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립과 확정, 소멸에 대한 내용은 이 내용 파트 가서 하기로 하고 일단은 세 명칭은 알아야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할 수 있다 할 거예요. 세 명칭을 모르면 세원도 모르거든요. 세자 앞에 적어진 단어가 그 세금의 세원이에요. 그래서 세원을 알기 위해서는 세 명칭을 알아야 하는 거죠.
세 명칭을 알기 위해서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을 상황에 따라서 나누는 내용을 먼저 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서 나오지 않으나 이 내용을 절대적으로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암기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암기적 내용이니까 이 암기할 것으로서 여기다가 따로 적어줄게요. 따로 적어주는데 이미 교재에다가 암기에 대한 내용을 적어놨어요. 17페이지 보시면 오른쪽에서 암기사항이라고 적어놨죠. 그 내용이 적어져 있는데 시각적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 여기다가 또다시 적어줄게요. 그런 이유로서 하기로 하고 일단은 교재를 봅시다. 교재에서 2번 조세의 분류 모든 세금을 상황에 따라서 나눠본다 라는 이유로서 그 밑에 보시면 조세는 분류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된다. 먼저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구분하면 아까 조세의 뜻을 볼 때 과세 주체는 국가일 수 있고 지자체일 수 있다겠죠. 그 내용에 따라서 모든 세금을 나눠본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나눠볼 때 국가가 징수한다면 그 세금은 국세다. 또다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다면 그러한 세금은 지방세다. 라는 이유로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옆에서 조세 부담의 정가란 말은 이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부니까 있냐 없냐. 부담의 이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모든 세금을 나눠볼 때 부담에 대한 이전이 없이 직접적으로 세원을 갖춘 자가 납부한다면 그러한 세금은 직접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전이 이루어져 간접적으로 징수한다면 그러한 세금은 간접세 이렇게 나와주죠. 여기에서 볼 때 시험하고 관계 있는가 없는가 볼 때 여러분 시험에서 조세 정가 여부에 따른 분류로서 직접세, 간접세 구별에 대한 내용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으니까 이건 버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사용 목적의 특정 여부에 따라서 특정이니까 정했냐 정해지지 않았냐에 따라서 모든 세금을 나누어 볼 때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사용된다. 그러한 세금들을 보고 보통세 그럽니다. 그리고 용도를 정해놓고 정해진 용도에 따라서 사용되는 세금을 보고 목적세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용 용도에 따라서 비교해 볼 때 보통세와 목적세 이런 내용으로서 구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다시 말해주면은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조세다 합시다. 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모든 세금 되겠죠. 그 모든 세금이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세금에는 구성 요소가 있을 거예요. 구성 요소로서 뭐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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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세 이렇게 적어져 있겠죠. 이렇게 끝에가 세자 나온다면 세금 하시면 돼요. 또 저희들은 세금이란 말과 세목이란 말을 같게 사용하고 있어요. 끝에가 세자 붙었으면 세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이 세목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세금이 몇 개가 있냐면 24개가 있어요. 24개의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있는데 이 24개의 세금액을 전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시험에 나와 있는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세금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세금만 여기다가 적어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24개의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나눠보는데 나눠볼 때 과세 주체에 따라서 나눠봐요. 과세 주체는 아까 보니까 국가일 수 있고 지자체일 수 있다겠죠. 국가가 징수한다면 그러한 세금은 국세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다면 그러한 세금은 지방세다. 이렇게 나오는데 국세에 대한 이로서 세금은 13개의 세금이 있고요. 지방세에 속한 세금으로서는 11개 세금이 있어요. 그럼 이 국세와 지방세는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국세를 외우시면 돼요. 그런데 국세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외울 필요가 없이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 나오지 않겠다라고 8월 달부터 계속 공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금은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 부동산에 관계된 세금에 대한 내용만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서 외울 거 적어 드릴게요. 적어 드리면은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으로서 소득세, 세자 앞이 소득이니까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라는 게 바로 소득세입니다. 그리고 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세자 앞이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 금액 초과 보유하였다고 하였으면 국가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보유하였을 때 과세된 세금에 대한 으로서 보유 관련 세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등기법 배울 때에 인지, 증지 배우죠. 인지는 국가 거, 증지는 지자체 거. 인지세, 수입인지에 대한 으로서 인지세는 국가가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인지세에 대한 내용은 국세다. 이렇게만 알고 나머지 세부적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하나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이니까 세부적 내용까지 전부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구성에 대한 내용이 퇴직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로서 구성됐어요. 이 세 개가 다 소득세입니다. 거기에서 아는 것은 시험에 대한 내용만 아시기 때문에 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종합소득세도 소득세고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국가가 이러한 세금에 대한 내용을 징수했어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징수하였습니다. 그 징수된 금액을 어디다 사용하냐? 사용에 따라서 모든 세금을 또 나눠본다는 얘기예요. 사용에 따라서 나눠볼 때 이 사용에 대한 이유로서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국가, 지자체가 아무 용도나 사용된다. 저희들은 아무 용도나 사용된다. 라는 말로 쓰는 단어는 경비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들을 보고 저희들은 보통세다. 이렇게 나오죠. 보통세는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 그리고 목적세. 자, 여기서 목적세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목적이니까 정해진 목적에만 사용된다. 이 말은 용도를 정해놓고 정해진 곳에만 사용된다. 이런 내용이 바로 목적세예요. 여기서 보통세와 목적세는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내용을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여기서 목적세만 암기해놓고 목적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세금은 보통세 이러시면 됩니다. 단순히 세의 명칭만 외우시면 돼요. 어느 목적에 사용될 것인가 그건 알 필요가 없고요. 그럼 여기에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국세에서 목적세를 암기하시는데 국세에서 목적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교육세. 자, 여기서 교육세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이 교육이니까 교육 목적에만 사용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목적은 알 필요 없고 교육세가 목적세다. 이렇게 세 명칭만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교통, 에너지, 환경세에 대한 내용인데 세자 앞에가 교통이니까 교통의 온전한 소통 목적에만 사용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목적 알 필요 없고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목적세다.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단순히 암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여기서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내용의 정해진 용도는 세자 앞이 농어촌이니까 농어촌 개발, 육성의 목적에만 사용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목적 알 필요 없이 농어촌 특별세가 목적세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단순 암기예요. 단순 암기니까 첫 글자로 외워도 관계는 없어요. 국세 목적세는 첫 글자로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농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첫 글자가 농에 해당되지 아니한 세금은 보통세다 이러면 되겠죠. 그리고 보통세의 뜻은요. 경비로 사용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되니까 소득세하고 연결시켜봐요. 소득세 첫 글자가 소 하면은 농이 아니니까 보통세 되겠죠. 그리고 소득세가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세원에 대한 내용과 볼 때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되었으면 국가가 소득세를 징수하여서 아무 용도나 경비로 사용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지방세로 가봅시다. 지방세. 자, 여기에서 지방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누가 징수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죠. 또 지자체에 대한 내용도 조직체예요. 이 조직체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세금을 징수하라라는 내용으로서 나와줍니다. 그리고 이 지자체에 대한 내용 구성을 본다면요.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서 서울특별시, 또 광역시, 도, 그리고 시, 군, 구 여기도 지자체에 구성된 요성이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전혀 이해가 안 간 상태로서 이 말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내용과 같이 비교시켜 줄게요. 가족 하면 이제 여기에 대한 이로서 가족에 대한 내용이 이게 가족이죠. 이 가족의 구성이 있죠. 구성 이거 보면은 나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고 그리고 내 동생들 동생 있고 또 동생 있고 이런 내용으로서 되겠죠. 이게 전체가 뭐냐? 이 전체가 뭐라 칭할까요? 가족 이렇게 칭하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가 뭐다?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지방자치단체 안에 여기에서 특별시, 여기 광역시, 도 되겠죠. 그리고 나, 시, 군, 구. 그러니까 특별시도 지자체, 광역시도 지자체 이런 내용으로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가족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필요하겠죠. 그 운영비에 대한 내용으로서 누가 징수하라? 지자체가 징수하라? 라는 내용으로서 지방세 된다는 얘기예요. 또 여기에서 아버지도 용돈 필요하죠. 용돈 필요하니까 아버지가 저 징수할 세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으로서 이게 뭘까요? 특별시세. 그 다음에 엄마도 또 용돈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광역시에 사용할 돈에서 광역시세. 도가 필요하다면 도에 속한 세금. 나 시세, 군세, 구세 이런 내용으로서 경비로 사용되는 건 보통세. 정해진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목적세. 이렇게 구별됩니다. 그 구별되는 표에 대한 내용이 1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7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분류표 나오죠. 그 분류표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하기가 아주 까다로워요. 왜 까다롭냐면 세금마다 어느 지자체는 끼고 어느 지자체는 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암기할 수 없는 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교재 보시면서 들으세요. 취득세 봅시다.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 광역시에 끼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구에는 취득세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옆에 도에는 취득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시, 군에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또 다시 등록면허세 가지고 예를 들어 봅시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 광역시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옆에 구에는 등록면허세가 있어요. 또 그 옆에 도에는 등록면허세 있어요. 하나 시군에는 등록면허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산세 가지고 해보죠.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할 때에 과세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세 그러는데 이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 광역시 칸에 없어요. 그리고 구 칸에는 재산세가 있어요. 또 다시 도 칸에는 재산세 없어요. 그리고 시, 군 칸에는 재산세가 있어요. 이렇게 세금마다 지자체마다 끼고 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표를 외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외울 수 없는 표에 대한 내용은 차라리 복골복한 게 나아요. 복골복하여서 내가 암기된 게 나온다면 마치고요. 암기된 게 나오지 않는다면 틀리시면 됩니다. 하나, 여기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 복골복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복골복에 대한 내용으로서 암기할 거 적어주면은요. 자, 지방세에 속한 세금으로서 구성, 도에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과 시, 군, 구세 이렇게 크게 구별하세요. 그러면서 도에 속한 세금 두 개를 외우시면 돼요. 하나는 취득세, 하나는 등록 면허세인데 여기에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에 들어가지 아니한 세금은 묶어서 시, 군, 구세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시군 구세로서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 재산세.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를 하나 암기하시면 돼요. 목적세 하나 암기할 거에 대한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 이렇게 하게 되면 시, 군, 구에서는 목적세가 없다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다시 교재 보세요. 17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분류표에서 목적세 가지고 특별시, 광역시에서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적어져 있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구에는 목적세에 대한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도에 대한으로 보니까 목적세에 대한으로서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적어져 있죠.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니까 시, 군에는 목적세에 대한 공간이에요.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 이렇게 알아두면은 시, 군, 구에서는 목적세가 없다. 이것도 알 수가 있고요.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 목적에 사용된다. 어느 목적에 사용되는 것은 알 필요 없고요. 지방교육세가 특강도의 목적세다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내용은 지역의 시설 목적에 사용돼요. 여기서 이 시설에 대한 내용은 어느 시설을 말하냐면 소방시설을 말합니다. 소방시설을 말하니까 소방시설의 이익을 받는 물건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지역자원시설세예요. 소방시설과 관계 있는 물건은 화재와 관계 있는 물건이겠죠. 화재니까 불하고 관계 있는 물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상가, 건물, 주택, 선박 이런 물건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지역자원시설세예요. 여기서 이 부동산 세법이니까 부동산 세법의 흐름 내용으로서 한번 가보죠. 흐름 가볼 때 이렇게 봅시다. 부동산을 취득하다. 그러면 적용되는 세금은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취득세에 적용됨으로써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취득 관련 세금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한다. 그러면
재산세가 적용이 돼요.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상가 건물, 주택에 대한 내용이었으면 그 상가 건물과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화재가 발생됨으로써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케 하겠죠.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내용도 보유 관련 세금이에요. 그리고 또 토지, 주택에 대해서 일정 금액 초과 보유하였다면 적용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도 보유 관련 세금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유 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은 매년마다 과세합니다. 매년마다 재산세 아니면 지역자원시설세 아니면 종합부동산세로서 계속 납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팔겠죠. 판다는 걸 보고 저희들은 양도라 그래요. 양도함으로써 적용되는 세금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양도하였다면 상대편은요. 취득이니까 취득세, 그리고 보유하니까 재산세, 초과 보유였으면 종합부동산세, 화재와 관련된 물건의 보유였으면 지역자원시설세로서 매년마다 납부하시다가 어느 시점에 또 팔았으면요. 양도소득세, 또 상대편은요. 취득세, 그리고 보유하니까 재산세,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흘러가는 내용으로서 나눠봅시다. 나눠볼 때 취득세는 취득 관련 세금이다. 로 되겠죠. 그리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 보유 관련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관련 세금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내용을 시험하고 연관 지어볼 때 여러분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에요. 객관식 시험이니까 적어져 있는 내용 보고 맞냐 틀렸냐 이 구별이에요. 여기에서 취득세는 세자 앞에 취득으로 적어졌죠. 그러니까 어디 관련 세금? 취득 관련 세금이라고 당장 알겠죠. 또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요. 세자 앞에 양도 이렇게 적어졌으니까 양도 관련 세금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하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이 세라는 글자 앞에 보유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걸 아시겠죠.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적어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였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란 내용으로서 재산세 하나 더 보탠다면 지역자원시설세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국가가 보유하였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 이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외우세요. 이건 절대적 암기예요. 절대적 암기적 내용으로서 이건 전부 다 암기하셔야 돼요.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을 다른 과목에 대한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에 영어 과목하고 비교한다면 이게 영어의 알파벳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는 A, B, C, D 이걸 암기해 줘야 영어 공부할 수 있죠. 그래서 A, B, C, D 이게 절대적 암기였어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외우는 것이 영어의 알파벳이었죠. 그러면 세법에서도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암기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절대적 암기예요. 이걸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을 외우기 힘드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몇 번이라도 오늘 이번 시간에서 한 8번, 9번이라도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귀에 익으면서 뇌리에 박혀지고 암기가 될 거예요. 암기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단 내용 카메라는 여기만 좀 보여주세요. 저 얼굴 보이지 말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으로서 보시면서 이제 들으시면 돼요.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목적세와 보통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를 외워두는데 국세 목적세로서는 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으로서 도에 속하는 세금은 취득세, 등록 면허세인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한다. 시, 군, 구세로서는 재산세,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 시설세, 국가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이 내용은 꼭 암기가 해야 될 내용이고요. 이제 이걸 외웠으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 하셔야 될 내용은 교재 18페이지에서 나와주는데 18페이지 보시면 중요 해가지고 납세지, 과세, 관할 이 내용이죠.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여러분들은 방금 보니까요. 이 취득세,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면은 이 취득세는 특별시도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광역시도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도도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취득할 때마다 납부케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 100억을 납부했다 합시다. 그랬으면 그 납부된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100억을 특별시도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다시 광역시도 이 100억에 대해서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다시 도도 이 100억에 대해서 징수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각기 지자체마다 요 100억에 대해서는 내가 사용할 것이야 하면서 서로 간에 지자체끼리 다툼 나옵니다. 그 다툼 나온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세 기본법에서 국세 기본법에서 그 세금은 어디에서 관할하라, 어디에서 사용하라 라고 법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 정해지는 것이 우리 입장으로서는 납부할 것입니다. 납부할 것은 납세지 하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키를 알 수 있어요. 키에 대한 이유로서 문장 쭉 가볼 때 그 문장에서 관할 이 단어가 있다고 할지 그렇지 않으면 납세지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은 이 단어를 보자마자 해당되는 세금 보는 것이 포인트예요. 해당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보는 건데 지방세를 먼저 해보죠. 이렇게 가정합시다. A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살고 있다. 저희는 살고 있는 곳을 보고 주소지 그래요. 그리고 A가 서울에 있는 건물을 취득하였다 했으면 취득세 납부하겠죠. 또 A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건물을 취득하였다 하면 취득세 납부하겠죠. 또 다시 경상남도에 있는 건물을 취득하였다 하였으면 취득세 납부하겠죠. 이랬을 때에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주소지에 있는 지자체에서 관할하라 이렇게 만들었다 합시다. 법을요. 그러면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 사용? 서울서 사용. 주소지니까. 그 다음에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도 어디서 사용? 서울서 사용.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도 어디서 사용? 서울서 사용. 이러면 인구가 많은 지자체만 사용할 돈이 있고 인구가 없는 지자체는 사용할 돈이 없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지자체끼리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자체끼리 균형 발전이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주소지로 갈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어줘야 지자체끼리 사용할 돈이 있겠는가 하였을 때 물건이 있는 것이에요. 물건이 있는 곳을 보고 저희들은 소재지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물건이 있는 곳으로서 소재지로서 법을 만들어냈으면 자, 요 취득세는 누가 사용? 서울이 사용. 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 누가 사용? 부산이 사용. 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 경상남도가 사용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아는 것은 지방세에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앞에서 물건이 나옵니다. 물건. 그런데 이 물건에 대한 내용은 객관식 시험이니까 이 물건이 주어져요. 문장이 주어져요. 주어지니까 외울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소재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소재지. 또 그 세금이 도에 속한 세금이었으면 소재지의 도. 그 세금이 시, 군, 구에 속한 세금이었으면 소재지의 시, 군, 구 이렇게 적어지겠죠. 그리고 국세로 가봅시다. 국세. 국세에 대한 것은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이죠. 국가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당연히 하나죠. 하나로서 국가 간의 균형 발전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징수하기 용이한 곳을 고려해서 법을 만들어냅니다. 징수하기 용이한 곳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세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서 사람이 나와요.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자, 살고 있는 자니까 거주자. 또 살고 있는 자로서 판자는 양도인. 이 내용이 나와 죽어요. 그리고 살고 있는 곳이니까 주소지. 그리고 국세에 대한 내용 꼭 뒤에가 하나로 붙죠. 관할 세무서. 이 내용이 국세에서의 납세지 관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제 문제를 풀 때에 이 내용으로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문장을 쭉 가보니까 그 문장에서 이렇게 글자가 적어져 있겠죠? 이 적어져 있는 문장에 대한 내용을 대충 읽어요. 대충 읽으면서 그 문장에 키 단어를 빼란 얘기예요. 문제 키를요. 보니까 그 문장에서 관할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를 보고 아 문제 키다 라고 하고요. 포인트 잡는 것은 그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봐요. 국세였다고 하였으면 여기 뒤에서는 사람이 나오면서 뭐가 나올까요? 주소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관할 세무서. 그런데 주소지가 아니고 다른 단어로 나왔어요. 그럼 어떨까요? 틀렸다. 이러시면 되겠죠. 또 다시 문장을 쭉 가보니까 그 문장에서 대충 읽어보니까 납세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이 단어를 보고 문제 키를 잡아요. 지금 잡고 해당된 세금을 보니까 해당된 세금이 지방세였어요. 그러면 이 지방세였으니까 뒤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물건 나오겠죠. 물건은 적어져요. 적어지니까 거기다가 포인트 잡지 마시고요. 소재지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소재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은 틀린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볼 때 거주자 나오는데 이 거주자는 주로 누구냐? 주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원래 거주자의 뜻은 이렇게 나오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둔 자에 대한 내용이 거주자의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 거주자의 반대말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여기다가 아니삐자 쓰면 돼요. 아니삐자니까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바로 비거주자입니다. 그럼 여기는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이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에 대한 내용은 국내에 주소가 있냐 없냐 이걸로 구별해요. 국적은 따지지 않아요. 국적은 따지지 않고 국내에 주소가 있냐 없냐 이걸로 따지는데 이 비거주자는 주로 외국 사람들이에요. 주로 외국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로 외국 사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3개월만 살다가 떠났어요. 그러면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자죠. 그러면서 뭘까요? 비거주자 됩니다. 그래서 비거주자는 주로 외국 사람이에요. 주로 외국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딱 맞습니다. 그럼 주로 외국 사람이니까 이제 여기에서 국세인데 비거주자 나왔어요. 비유 나왔다. 그러면 주소지가 안 되겠죠. 뭐가 될까요? 생활 근거지도 안 되겠죠. 뭐가 될까요? 물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건 나와지면서 소재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나와져요. 그 내용으로서 이제 교재 체킹하세요. 체킹하는 거 18페이지 보시면 중간에서 중요, 납세지 나오죠. 그리고 지방세는요. 소재지. 그리고 그 밑에 국세는 거주자인 경우는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비거주자로 나왔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장 아니면 국내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 그 옆에다가 관할, 세무서라고 적으세요. 그 다음에 지방세에 대한 내용은 그 세금이 도에 속한 세금이었으면 소재지에 도 이렇게 나와주고 시, 군, 구세 했으면 소재지에 시, 군, 군대 도에 속한 세금은 시, 군, 구의 위임 징수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 다시 적으세요. 점, 지방세 나오고 옆에 소재지 나오죠. 거기에다가 소재지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도에 속한 세금은 시, 군, 구에 위임 징수한다. 이 내용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보죠. 자, 얘가 경상남도였다 합시다. 그럼 경상남도에 대한 내용의 도청에 대한 내용은 창원에 있죠. 그리고 또 마산에 있는 건물을 취득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도에 대한 내용이니까 창원까지 가서 취득세 납부해야 되겠죠. 또 다시 의령군에 있는 건물을 취득했다 하면 또 다시 어디 가야 돼요? 경상남도니까 도청 창원 가야죠. 그리고 또 진주에 있는 건물을 취득했다. 그럼 어디 가야 될까요? 창원 가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서 이제 여기에 경상남도에 있는 건물을 토지를 취득했으면 도에 감으로써 이 도의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도의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도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각 시, 군, 구에다가 유임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시군구가 그 세금을 징수해서 도에게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 속한 세금은 소재지에 도 나와도 맞고요. 또 소재지에 시군구 나와도 맞아요. 하나 시군구세는 시군구만 나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서 아시면 되고, 그럼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까지 풀어줄게요.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17페이지에서 기출체크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 보죠. 1번 거기에 약간 가니까 목적세, 그 옆에 보니까 국세, 그 문제 키 잡아냈죠. 국세의 목적세를 골라라. 이 내용이 문제 키였어요. 그러면 국세의 목적세니까 어떻게 해왔어요? 교농 이렇게 해왔죠.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이걸 찾아내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답이 나야나야하고 손 두겠죠. 1번이 번쩍 들잖아요. 농어촌, 특별세, 그가 답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납세지, 옳은 것. 자, 문장에서 납세지란 문제 키 나왔죠. 자, 이걸 보고 이제 선다 갑시다. 옳은 겁니다. 1번. 1번에서 부동산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 관할은 어떤 단어 나왔어요? 관할. 관할 단어 나왔으니까 이제 해당되는 세금 보는 거예요. 해당 세금 보니까 여기서 취득세였죠. 취득세. 그러면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물론 지방세죠. 지방세. 그러니까 물건 나오겠죠. 문장상에서 주어진 물건은 부동산. 그리고 소재지. 맞죠? 소재지 뒤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이다. 취득세는 도에 속한 세금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포함한다겠어요. 그 내용으로서 여기도 맞는 문장이고, 또 다시 여기에서 특강도 나와도 맞고요. 시군구 나와도 맞아요. 1번은 맞는 문장으로서 답은 1번 되겠네요. 2번 봅시다.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관할은, 여기도 문장에서 관할 나왔네요. 관할이니까 문제키 잡아냈죠. 관할이란 문제키 잡아냈음으로써 해당된 세금 봐요. 해당 세금에 대한 내용이 양도소득세, 소득세죠. 소득세, 국세잖아요. 국세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사람 나와야죠. 사람, 거주자, 아니면 양도인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문장에서 뒤에 보니까 양도 물건 그랬죠. 틀렸죠. 양도 물건이 아니라 양도인 아니면 거주자 나오면서 뒤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돼야 돼요. 그런데 양도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 했으니까 틀렸죠. 2번 틀렸고요. 3번 갑시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민호세 납세지는, 보니까 이 3번에서 문장 키 뭐 나왔어요? 납세지. 해당된 세금을 보니까 등록민호세로서 이건 지방세죠. 지방세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요? 물건 나와야죠. 문장상에서 주어진 물건은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거주자가 국내 상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 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여기 보니까 문제의 지문이 엄청나게 길었죠. 엄청나게 길었으나 그 문제 키는 딱 있어요. 키 뭐가 보입니까? 소위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납세지는 이랬잖아요. 는자 나오면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문제 키로 생각하시면 돼요. 납세지였으니까 해당된 세금 봐야죠. 해당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국세죠. 국세니까 어떻게 나올까요? 사람 나와야죠. 양도인 아니면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상가 건물의 소재지이다.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에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의 납세지는 는 앞에 납세지 문제키 잡아냈죠. 문제키 납세지 해당된 세금을 볼 때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 지방세니까 물건 나와야 되겠죠. 물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상에 주어진 물건은 주택, 주택 소재지, 재산세가 시군구세임으로써 주택 소재지 시군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문장은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시군구다 틀렸죠. 주소지가 아니라 뭘로? 소재지 이렇게 나와야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 때요. 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문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고 그 문장에서 관할 아니면 납세지란 문제키가 있다면 그 문제키 보자마자 해당된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보는 게 포인트죠. 국세였으면 뭐가 나올까요? 주소지. 지방세였다면요. 소재지 이렇게 되죠. 그리고 국세였을 때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이 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자였다. 비거주자였다 이런다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뒤에가 뭐 나올까요? 비거주자는 주로 외국 사람이니까 물건 나오면 되겠죠. 물건, 관할, 세무서 이런 내용으로서 아니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이런 내용으로서 나올 거예요. 이게 바로 다 키예요. 이런 내용으로서만 잡아내면 되는데 다시 거기에서 문제 3번 봅시다. 문제 3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면은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납세지는 보니까 납세지란 문제키 잡아냈죠. 그리고 거기에서 해당된 세금이 양도소득세니까 국세. 국세이면서 앞에가 뭐가 나왔어요? 거주자예요? 비거주자예요? 비거주자 나왔죠. 비거주 나왔으니까 뒤에서는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다 아니겠죠. 뭘 갈까요? 물건 소재지 아니면 국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그럼으로써 거의 3번 내용 틀렸고요. 그리고 연간 문제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3반 세원 유무에 따른 분류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